이번에는 표가 나온 것 보면 지난달 5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5월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 보면 5월 달에 삼성전자, LG생활건강,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평상시에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합니다. 5월 달에 매수한 종목들 보면 연중으로 보면 다들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다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다 하락이죠. 그래서 꼭 볼 필요는 없어요. 몇십 %씩 하락돼 있어요. 1년간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마이너스 18%, LG생활건강이 마이너스 52%, 1년 동안 반토막 났어요. LG전자 33%, 카카오 32%, 네이버 21%, 30%되면 3분의 1 토막 아닙니까? 이 다섯 종목이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평균 마이너스 31%예요. 1년 동안에 국내 대장주들이죠. 국내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에요. 1년 동안에 평균 3분의 1 토막 났어요. 31%. 그 밑에 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차이나 전기차 플러스 8%, 타이거 나스닥 100 플러스 5%, S&P 500 플러스 10%, 필반나 플러스 9%, 테크탑10 플러스 7%. 모든 종목들이 그나마 작은 폭이지만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다섯 종목을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8%. 1년 동안에 국내 대장주에 투자했을 때 평균 마이너스 31%인데 ETF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플러스 8%.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판단하세요. 또 하나, 국내 종목들은 다 개별 종목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도 수익률이 다 플러스인 종목들은 다 묶음으로 투자하는 ETF예요. 차이나 전기차 20종목, 20종목, 나스닥 100, 100종목, S&P 500, 500종목, 필반나 30종목, 미국 테크탑10 10종목. 앞으로도 미래를 본다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묶음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1년간의 연중으로 보면 모두 마이너스예요. 1년간에 봐도 국내에 투자하는 개별 종목이 다 마이너스인 반면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1등부터 시가총액 5등까지 다 조 단위의 시가총액이죠. 다 플러스로 돼 있어요. 또 하나 이 표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의외로 해외 주식을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해외 주식을 점점 많이 매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에 점점 투자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첫째 이유가 수익률 아닙니까? 해외 증시와 코스피 시장 개인 순매수 규모 비교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의외로 꽤 많이 투자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2021년 국내에 투자한 금액이 코스피에 65조 9천억, 66조죠. 해외 주식은 23조 7천억. 국내 해외 비교하니까 약 36%, 3분의 1이 넘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2년 5월 20일까지예요. 국내 18조 5천억, 해외 투자한 것이 14조 8천억. 비록 5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이지만 작년에는 국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해외 투자한 금액이 36%였는데 올해는 국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해외 투자한 금액이 무려 80%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내 투자한 금액에 거의 버금갈 정도예요. 이런 매수 추세가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올해 22년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사상 이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개별 종목도 아닌 ETF 종목으로 또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외 ETF에 특히 미국 시장 ETF에 꾸준히 적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버티던 개미 5개월 만에 팔자 전환하고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월별 순매수 추이하고 나왔어요. 1월 4조 3천억, 2월 4,700억, 3월 6조 5천억, 4월 6조 2천억, 3, 4월에 많이 매수했죠. 그런데 올 5월은 1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매수를 하다가 5월 달에는 무려 1조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주식을 그만큼 많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사겠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부지런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면서 요즘처럼 하락 구간 처음 맞이합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 구간을 지나게 되면 나중에 상승장에 큰 수익을 봐요. 자, 이거 간단한 겁니다.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 매달 100만 원씩 정액 적립식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1,000원일 때부터 800원, 600원, 다시 800원, 1,000원. 만약에 1,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차이나 전기차 똑같아요. 많이 떨어진 거 비교하면. 2만 원에 사두고 지금 계산하기 쉽게 10,000원까지 반토막입니다. 그냥 구경만 했어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나 마나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말고 용기가 없어서 저가 매수를 못해요. 주저하면서. 그리고 2만 원짜리가 10,000원까지 떨어진 동안 구경만 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2만 원 됐어요. 수익률 제로예요. 2만 원을 샀던 걸 그대로 2만 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그냥 제로예요. 그런데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부지런히 했죠.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1,000원에서 800원, 6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6,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부지런히 매달 떨어지더라도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37%의 수익률이에요. 1년에 평균 10% 수익률이다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 37%? 보통 2년, 3년 동안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원래 제자리 다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6개월 만에 올라가느냐 2년 만에 올라가느냐 그 기간 차이지 그거 다 뚫고 올라가서 오히려 더 높게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하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주가 하락 기간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나중에 상승장 되면 그때는 분명히 이해를 해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승장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 저가 매수 기간이 단지 3개월, 4개월 짧았다 그러면 수익률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하락장이 6개월을 넘어서 1년이고 2년까지 간다고 칩시다. 3년, 4년 간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한 1년, 2년 동안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가 매수 부지런히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제 가격 오죠? 2배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주식은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수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가가 뚝뚝 떨어져줘야 매달 월급 받아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싸게 저가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멘탈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주가 하락 절대 무서워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분들, 더 이상 살 돈이 없는 분들, 그분들 빼고, 그분들은 안 빠지면 좋죠. 살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매달 월급 받고 자영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생기는 사람들,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상승장 분명히 옵니다. 그때 되면 저가에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저가 매수했죠. 나중에 수익률 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달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떨어져 줘야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